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3,000쪽이 넘는 통일교의 특별보고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2022년 대선 때까지 통일교가 접촉한 정치인들의 이름과 경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범석은 주로 대만에 있다. 특방 내부인이 JTBC에 제보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수차례 화상회의를 했는데 한국 고객들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만을 찾아가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환각을 느끼려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위험 천만한 약물 복용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JTBC가 확인한 통일교의 특별보고 문건은 3,000쪽이 넘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관련 부분을 속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일교는 임 전 의원을 통해 수건 사업의 승인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 의원의 협조로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20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곧바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통일교 현안을 정리해 보고하는 특별보고 문건으로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2017년 1월 보고에 국제고속도로와 관련해 임종성 의원님 등의 500m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특별보고 문건에 여러 번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이 통일교 조사에서 축사를 한 다음날 문건에 바쁜 와중에도 축사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 간증을 했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보고 문건에는 김 전 의원의 이름이 최소 30번 나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신 뒤 취재 기자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통일교 500m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축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통일교 특별보고에는 행사 결제 소식과 함께 바쁜 와중에도 축사해주신 김규환 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달 뒤 국민연합 300m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김규환 의원에게 부탁해 의원실을 방문해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임종성 전 의원에게 돈을 주자고 했다고 지목한 겁니다. 문건엔 김 전 의원이 간증을 했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잠시 후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통일교 행사 소감이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적 입장에도 배짱 있고 담력 있게 참 어머님을 간증하는 국회의원이란 평가가 담겼습니다. 분석 결과 통일교 특별보고에 김 전 의원이 최소 30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행사에 초대를 받아 몇 차례 축사를 한 적은 있지만 통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한 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네, 통일교 특별보고 문건을 취재한 연진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3,000쪽이 넘는다는 점. 그리고 3,000쪽이 넘는 것도 SBN. 통일교 특별보고는 항상 넘겨받은 국사의 국가사법과 500m 좌회전입니다. 한번 것도 파악했습니다. 이쪽에 한 어머니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일교 장점이라 한학자 주제에게 직접 보고된 문건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까지 통일교 추후에 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00m 좌회전입니다. 지부장들의 등장, 시민과의 방송을 보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치권 로비스의 핵심 단서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목한 전재선 장관, 임종성, 김기환 전 의원의 이름은 각각 최소 7번, 임종성 전 의원은 15번, 김기환 전 의원은 30번 등장하는 것으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2018년 9월 9일 얼마 전 행정부에 방문한 정진수 의원도 참석해서 축사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임종성 전 민당 의원은 앞서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국제 고속도로 관련 이런 통일교 수건 사업 하나에 대해 분명한 정황을 적어놨습니다. 김기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간증을 했다거나 통일교 관련 학교
학생들을 의원으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윤 전 부장이 언급하지 않았던 정치적으로 다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죠. 네, 대선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에는 Y 예방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Y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씨인 이름의 영문표기 첫 글자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3월 당선인 시기일 때 윤 전 부장이 만난 내용을 보고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엔 대통령실 인수위 사무실을 가리켜서 중국의 통용 경기 강호가 어마어마하다. 권성동 의원이 주로 최측근이다. 모든 스태프 다 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편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본부장과 특대에서 한말로 추정되는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너를 그냥 언제든 연락을 하라. 윤영호 본부장, 윤건에게 어떤 한국을 맡기겠다. 재임 기간에 하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직 연당 과정을 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통역도 등장을 하는데 참 어머니 이중을 전했다. 주체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기뻐했다. 이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연단자로서 통일교 현황과 관련해서 제2기관의 기록을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가 있습니다. 만약 새롭게 또 출범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연결로 다시 연결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혁신당도 따로 법을 냈습니다. 각 법안에 담긴 특검의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자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민중기 특검의 수사부와 의혹은 빠져나가지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보다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정치인들의 통일교 교통 수수 의혹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관련 수사를 부담하고 거기에 대통령실 등이 관여한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권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지고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천천히 연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데 민주당도 수사부가 의혹 부분을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빼야 특검은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통일교 특검에서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발의를 목표로 이번 주 중 소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JTBC 정인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진법사 전성배 씨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그가 중하다고 보내봤습니다. 기생했다는 권력 중 한 명인 한건희 씨는 전진법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왔지만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신강 기자. 전성배 씨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강제판의 마지막 증인은 김건희 씨였습니다. 지난 재판, 정치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증언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부인 영장이 발부돼 나온 겁니다. 김건희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재판장 말에 몸이 불편하니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분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선 특검의 모든 증인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특검은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동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보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8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브라토 목걸이 등을 처남을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뒤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알선 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금품 수수 당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어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제출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의 불의를 일으키는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2월 11일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이후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신간입니다. 군사법원에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코체 경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보도의 정치수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에 함께 법정에 있던 사령관들은 어이없다는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세 번째 출석 요구 끝에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사법원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이진우 전 수구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민간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 삼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적극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개헌 선포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고
구도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령관들을 향해 함께했던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미안하다며 여러 군데 명예회복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수사법원은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무죄한 소문을 나서는 국내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버티며 역대 최장 기록을 달성했지만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공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거부해 당 대표가 총장을 나서 기록까지 세우는 건 위기 돌파용 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단상에 기대고 두 다리를 번갈아 들어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거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자국의 독립을 해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변이 없습니다. 부자 그런 종결 동의가 제정되면서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채운 장 대표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위기 타개용이라고 호재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오지 못하지고 하는 그런 모습.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그래서 179명 중 175명의 신청으로 법안은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법원의 차를 요구하며 법관을 향한 납치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내란 전담 비판도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은 위헌 법률 심판체에서 이렇게 승리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피해자 손해의 최대 300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의적 요구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고의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장기 손해배상 청구의 나중을 규제하면서 내년 신속한 강산 절차를 마련하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고의성 관련 단서 조항이 따져서 단순 유포까지 처벌하느냐는 위헌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 직전 손해를 끼칠 의도 등을 명시해 재차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도가 있는 허위 도작 정보의 기록이 공개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야당을 물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옵니다. 법원 조사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 조작 정보 선물 법원은 어떻게 심사, 무차별 적용 삭제, 개정 정지 등의 많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공포하라고 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치도 그대로 나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폐지가 당이 입장라며 추후 헌법 개정에 맞춰 다시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보 통일방법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통일법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의 수위를 길로 나아가고 바라는 공명의 국가 공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되는 내일 오후 12시 반쯤 법안 표결이 들어갑니다. JTBC 유정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법무부는 해수부가 일어난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력 국토부터 의혹으로 물러난 민주수장관 투입을 북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대처 사적 준비해달라고 해수부를 남겼습니다. 하대민 기자가 오늘은 국민이 북한에서 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에 따라 있던 해양국토부 지구사에서 통일력 앞서 전대적 해양국토부 통일력 국토부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00m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한기업 부대를 무색합니다.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8일 세종에서 부산으로 부산을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개척식에 이어 영국 불법 어선 문제가 기사했습니다. 한국은 상향하는 해수와 고객과 협조를 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과 유럽을 통일을 사실 없이 준비해달라고 제청하고 있습니다.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들이 댓글로 바로잡힌 사례도 많았다며 잠시 후 바람 안종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집단 지점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미리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담긴 가운데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잠시 후 향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저희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의장은 정보유출 관계가 알려진 후에 쿠팡의 세 번째 여러 회사를 연결해 파산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한국에 대한 쿠팡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통해 잠시 후 유턴입니다.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300m 앞 향남 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aving communications are more direct with our chairman. But I'm an artist in Korea and travel to Korean business. 잠시 후 향남 일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없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 의장은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쿠팡이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인한 지난달 말 이후 김 의장은 하루에 두세 차례씩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부분 내년 사업과 관련된 논의였을 뿐 정작 한국에서 터진 대형 사고에 대한 수습이나 해법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CEO로서 일정 수준의 업무 수행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감이나 신중함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당시 박대중 쿠팡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원활한 소통이 의심되는 답변으로 분분해서 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없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내에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CEO라지만 전 세계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수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대만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바로를 보면 대만은 김 의장이 매우 용을 죽이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대만의 쿠팡 본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정화랍니다. 대만 쿠팡 본사가 있는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페이 101 빌딩입니다. 본사에 출입하기 위해 1층에서 인터폰으로 신호를 밝히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만 쿠팡 관계자에게 한국의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급작스럽게 오게 됐다고 하자 대만에서도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대만 본사에 자주 나오는지를 묻자 즉답을 피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지난달 김범석 쿠팡 의장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콜에서 대만에 대해 장기적인 시장 잠재력을 더욱 확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은 올해만 대만 로켓 배송 등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대만에서 쿠팡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不光在台湾的话，其实蛮受欢迎的，因为它送货的速度非常便利，而且价钱很便宜，隔天就到货，在台湾大家都很喜欢使用它。酷放在台湾最近这几年来很受大家的欢迎，然后它的一些最近几年来它的增长速度也很快。 쿠팡은 보안 강화 수단인 생체 인증 기반의 패스키도 우리나라보다 대만에 먼저 도입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이용약관은 독소 조항인 해킹 면책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됐지만 대만 이용약관은 소비자 친화적이라 평가합니다.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김범석 의장이 주로 대만에 머물면서 대만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장이 한국에서의 책임은 외면하고 대만 사업을 키우는 데만 골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5년 전 쿠팡 노동자가 숨졌을 때 김범석 의장은 고인이 찍힌 CCTV 영상까지 일일이 챙겼습니다. 민감하고 세밀한 사안까지 직접 결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JTBC에 들어온 또 다른 제보를 보면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메일에 김범석을 뜻하는 범을 적었더니 결국 거친 언사를 쏟아내 결국 지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경 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쿠팡 임원이 김범석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그런데 20분도 지나지 않아 이 임원은 해당 이메일을 회수합니다. 이메일 속에 김 의장의 이름이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쿠팡 내부 제보자는 김 의장이 해당 임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고 이메일을 다급하게 삭제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침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2016년 한 직원은 중요 미팅 내용 등은 이메일 공유를 자제해달라며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런 당부는 김 의장이 몇 차례 언급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김 회장에게 전달하는 보고서는 오로지 종이나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로만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소통 방식까지 철저하게 통제했던 김 회장은 미세한 업무도 직접 묻고 챙겼습니다. 5년 전 고 장덕준 씨 사망 당시에도 직접 CCTV 검토 반장까지 지시했습니다. 부정적 사안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관여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흔적을 지워가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김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이름은 미 합중국인 검찰기, 죄명은 증거인멸 부사 등
상설특검팀이 쿠팡의 대관 조직이 일했던 이른바 강남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